예, 사업명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저희 동네에는 파마 가장 못하는 집이라는 미용실이 있는데요. 그 가게 앞을 지날 때마다 말이 씨가 되는데 이름을 왜 저렇게 지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곤 합니다. 그런데 반전은 그 미용실이 한 자리에서 20년째 영업을 해오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커트 못하는 집, 두 번째로 맛있는 집과 같이 반어법을 써서 가게 이름을 짓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업체의 이름을 지을 때 꼭 알아둬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스승님의 바른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제 미용실 이름을 파마 못하는 집, 뭐 두 번째로 잘하는 집, 두 번째로 맛있는 집, 두 번째로 맛있는 집, 이런 식으로 상호를 썼다는 것은 답부터 말씀드리면 바르지 못한 것이며 잘못 지은 것입니다. 그 상호를 진 분은 약간의 반어법으로 호기심을 자아내고 특이하네? 저 집은 뭐지? 이렇게 호기심을 자아내게끔 자극을 주기 위해서 반어법으로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러면 잠시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건 뭐지 하면서 가볼 수도 있고 호기심으로 처음에는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미용실이 20년 동안이나 운영했다고 하는데 이걸 아셔야 돼요. 30년을 했다 하더라도 그 집은 부자는 못 됩니다. 그냥 먹고 살고 운영을 했을 뿐이죠. 우리가 먹고 살고 그냥 겨우 아이들 키우니까 그냥 운영을 한 거죠. 뭐라고 할까, 파마 못하는 집이라고 써가지고 부자 되는 법칙은 없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냥 열심히 노력하니까 적당히 운영할 수는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될 건 부정어로 상호를 쓰는 건 옳지 않다. 파마 미용실, 그러니까 미용실 하는 분이 파마 못하는 집, 또 음식점이 두 번째로 맛있다고? 그건 다행이네. 두 번째로 맛이라도 있으니까. 근데 뭐 똥돼지집이라든가 이렇게 제주도 똥돼지집이라고 이렇게 상호 쓴 걸 봤어요. 이건 망하는 집입니다. 음식 먹는 돼지고기를 제주도 돼지라고 표현하려고 제주도 똥 먹고 자랐다고 제주도 똥돼지집이라고 내가 상호 쓴 걸 봤는데 제가 뭐라고 예언했냐면 그 식당을 지나가면서 이 집은 1년 안에 문 닫는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이 하는 말이 아니 당신은 어떻게 상호만 보고 그래 장담하냐고 물어요 저한테. 이건 100%다. 두고 봐라. 근데 실제 저희 집 주변에 아파트 입구에 그 식당이 생겼는데 1년 안에 문 닫고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용실이 됐든 식당이 됐든 사업장이 됐든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려고 반어법, 부정어를 써서 상호를 쓸 수 있는데 절대 바르지 않은 것이며 결과는 안 좋다. 10명이 지었다면 8, 9명은 다 망하거나 안 좋아진다. 그러면 한두 명은 운빨이 좋아가지고 버티는 것이다. 능력이 뛰어나고 운빨이 좋아서 버티는 것이지 결코 득되지 않다. 그래서 10명 중에 7, 8, 9명 정도는 대부분 실패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호에 대해서 개념을 분명히 알아둬야 될 건 겸손하게 상호를 쓰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부정어, 반어법 이런 걸 상호로 쓰는 건 득되지 않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 상호 지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상호는 상표예요. 우리의 이름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사업장을 열 때는 상호를 잘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상호를 잘 짓는 법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힌트를 드리겠는데, 첫째, 상호를 잘 짓는 것은 그 사람의 사주팔자 오행에 기운이 맞도록 1차적으로 사주에 맞는 상호를 짓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대표의 기운하고 호흡이 맞아야 되니까. 그 대표의 사주 오행에 맞게, 그 기운에 맞게 상호를 잘 지려고 노력하는 게 좋고, 또 두 번째는 그 상호가 식당이냐 술집이냐 요정이냐 아니면 김밥집이냐, 이거에 따라 이 상호의 무기가 달라요. 여러분 보세요. 저기 나이트클럽을 한식집처럼 지면 되겠습니까? 응? 나이트클럽은 왠지 뭐 영어 이름을 쓴다든가 아주 조금 뭐라 할까, 아시죠? 어떤 말인지? 조금은 세련되고 조금 이 현대풍에 맞게 지어야 나이트클럽 이름이 되지요. 근데 그 한식집이라든가 아주 점잖은 음식점은 어때요? 좀 지적으로 이름을 지어야 어울리지요. 그리고 회사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 회사냐 조그만 개인 회사냐에 따라서 그 기운이 달라요. 그러면 큰 법인 회사는 그 법인 회사에 맞게 무게 있게 지어야 되고, 또 작은 구멍가게의 상호라면 거기에 맞게 짓는 게 맞다. 구멍가게에다가 너무 무겁게 상호를 지어놓으면 눌려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업종, 어떤 크기, 그 질량의 무게에 따라서 상호도 거기에 맞게 짓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상호를 불렀을 때 어휘가 바르게 느껴져야 돼요. 이 발음이 부정확하게 느껴지거나 긴가민가 하는 상호를 절대 쓰면 안 됩니다. 홍길동 하면 정확하게 느낌이 오게끔. 예를 들어 무슨 가든 하면 뭐 이렇게 그 가든 이름도 많지 않습니까? 제가 가든 특별한 이름을 얘기하면 또 그 가든 홍보하는 것 같아서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무슨 가든 이런 식으로 발음이 정확하고 무게 있게 지어야 된다. 그리고 법인 회사라면 무슨 법인 회사, 주식회사. 예를 들어서 뭐 호성 주식회사, 뭐 성보건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기운에 맞게, 그 법인 회사에 맞게, 또 그 회사 질량에 맞게 이렇게 큰 틀을 맞출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상호를 지러 오면 제가 딱 묻습니다. 일반 개인 회사냐, 법인 회사냐, 그리고 당신 지금 사업 규모가 어느 정도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사주를 보아서 그 사람 그릇의 크기를 한번 봅니다. 왜 그러냐? 이 사람 그릇의 크기가 앞으로 엄청나게 팽창할 것인지 적당히 키워나갈 건지, 그리고 그냥 밥 먹고 살 정도만 할 건지, 이런 기운의 크기도 살펴야 되기 때문에 상호를 지러 오면 먼저 사주 오행을 풀어봅니다. 사주 오행을 풀어봐가지고 그 사람이 얼마만큼 장래에 팽창할 수 있는 에너지와 확장할 수 있는 에너지, 그리고 이 사업을 크게 번창시킬 수 있는 에너지, 이런 에너지가 있는지도 운도 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람 대화를 하면서 마인드도 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앞으로 얼마만큼 이렇게 운영 질량이 있는지, 이런 질량, 지식 질량, 마인드 질량, 그 역량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걸 보고 그 사람 업종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식당이든 법인 회사든 주식회사든 이런 그 질량을 잘 살핀 다음에 거기에 맞게, 그러니까 이 사람 사주 기운과 그 상호 기운과 그 업종의 기운에 맞게끔 삼박자가 맞게끔 지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에너지가 밸런스가 맞아서 그 사업에 도움이 되며 그 사업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으며 확장시켜 나갈 수가 있으며 그 부가가치를 올려나갈 수가 있다. 근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막 무조건 보세요. 무조건 크게 지어주면 좋고 무조건 뭐라고 할까 조그만 식당 하는데 막 큰 그룹 식당처럼 이름을 지어주고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냥 그 기운에 눌려서 오히려 망해요. 그러니까 작은 김밥집을 갖다가 큰 한정식집 이름을 지어줘 버리면 이 김밥집이 눌려서 망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질량에 맞게 상호를 잘 지어주는 게 덕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아까 미용실 얘기했는데 미용실이든 술집이든 눈사롱이든 그 업종에 맞게 그 기운에 맞게 그 터에 맞게 잘 지어주는 게 맞다. 그리고 긍정 에너지를 불어넣어줘야지 부정 에너지를 불어넣는 건 절대 득되지 않다. 반어법이라도 부정적 기운을 쓰는 건 옳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업을 하거나 또는 가게를 하거나 또는 어떤 상호를 짓게 된다면 본인의 사주오행에 맞출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업종에 맞출 줄도 알아야 되고 또 내 어떤 그 역량과 능력에 맞출 줄 아는 그런 노력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상호가 빛나게 되며 그 상호는 나한테 득되게 작용하며 그 상호를 써서 긍정적으로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도 계신데 이름을 지칭하면 또 여러분들이 어떤 선입견이 생길까 봐 이름은 지칭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임원 중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상호를 여러 번 지어드렸습니다. 근데 그 상호를 여러 번 지어드린 이유는 건물을 여러 채를 짓다 보니까 그 건물 이름을 짓게 된 것입니다. 상호라니까 회사 이름이 아니고 그 건물 하나하나 질 때마다 그 건물의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빌딩, 무슨 그 주택 이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무슨 주택, 무슨 건물, 무슨 빌딩 이렇게 그 소위 태코라고도 하고 그 상가 건물 이름이라고도 하고 또 이렇게 상호라고도 하죠. 그런데 이제 이 건물 이름을 이제 여러 차례 지어 드린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건물 이름을 여러 차례 지을 때마다 그 대표님의 사주 기운을 살피고 그 건물에 맞게 그 기운에 맞게 제가 늘 이름을 지어드렸고 또 그 대표님은 정성스럽게 제가 친필로 써준 그 상호를 잘 간판쯤에 부탁해서 그 빌딩, 그 건물에다가 간판 그대로 썼습니다. 그대로 씀으로써 제가 그 대표님을 위하고 그 건물을 위하는 마음, 그 빌딩을 잘 지어서 많은 사람을 득되게 하는 마음, 그 득되게 하는 마음을 담아서 상호를 지었고 붓으로 잘 써서 드렸는데 그 기운을 그대로 정성스럽게 건물에 쓰기 때문에 이분은 항상 그 건물을 지을 때마다 다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 공부를 많이 하셔서 항상 건물 상호를 붙일 때마다 내 거라는 마음으로 이걸 붙인 게 아니고 이 집에 사는 분들이 다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 내가 지은 건물에 사는 분들이 다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내가 이렇게 다세대 주택을 지어서 분양했을 때 여기 들어오는 입주자들이 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좋은 기운을 담아서 그대로 상호를 붙인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아주 바르게 덕이 있게 씀으로써 에너지가 100% 그 건물에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상호 자체도 더 크게 기운작용을 하고 그 마음 에너지도 더 크게 그 기운작용을 하고 그 저의 정성도 그대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삼합작용이 아주 긍정으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삼합 에너지가 대단히 크게 도움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삼합의 기운으로 상호를 잘 쓰다 보니까 이분은 늘 그 건물을 지을 때마다 분양도 잘 되고 다 성공했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10배, 100배로 확장되어 갈 수 있으며 크게 성공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앞으로 혹시 사업을 하면서 상호를 짓게 되면 이런 상호를 지을 때, 여러분도 앞으로 이제 장사하든 건물을 짓든 사업을 하든 이렇게 상호를 지을 때 짓는 정성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바르게 쓰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상호만 좋게 지으면 무조건 좋겠다. 이런 욕심으로 할 게 아니고 내가 상호도 정성스럽게 잘 봐서, 그러니까 전문가한테 잘 봐서 득되게 짓도록 하고 나아가서 내 마음 자세도 모두를 이해하는 마음, 모두를 득되게 하는 마음, 내가 사업을 빠르게 성장시켜서 인연이 단 모든 분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덕스러운 마음, 그런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상호를 지어서 쓸 때 이 상호는 빛나게 득되게 성공으로 작용한다는 뜻입니다.